민간, 공공 뭐 여러 분야마다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쭉 이제 공공기관을 해보시니까 민간도 있었지만 네네. 아 공공기관은 이런 공공기관마다 특징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자원의 구조는 민간이랑 공공이랑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또 개발 환경이 있고 공통 업무 시스템이 있고 네. 또 개별 업무 시스템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용도에 따라서는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다면은 공공은 이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있고 또한 그러니까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네. 대민 서비스, 민간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관을 이제 기관 업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용도가 나눠져 있고요. 네. 조금 더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네트워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망과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고 행정망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행정망끼리 폐쇄망으로 이렇게 망분리가 돼 연결되어 있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원 사용률에서 봐서는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쓰는 부분이 약간 다소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원 사용률이 일반 민간보다는 좀 낮은 경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좀 제가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랑 많은 종류의 이제 하드웨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중에 네.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좋은 거는 아닌 건 어떤 겁니까 실제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죠. 아, 왜냐면은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절감, 운영에 있어서는 표준화가 그렇겠네요.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종류가 많은 것은 결코 이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싹 해소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도입이 뭐 방향성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법이 9월 28일 4월 달에 통과를 하고 9월 28일 시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공공기관은 보안에서 이제 국정원 보안 규정을 이제 지키고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과도기적인 성격 지금 시점에 그것이 아직 상충된 것이 조항이 있나 보죠 아직은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전에도 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가이드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그런 가이드들이 그런 세부 지침들이 이제 나오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이 내부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나눠줄 수가 그러니까 있겠죠. 이제 공공기관에서 취급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데이터를 좀 등급화해 가지고 좀 약간 좀 엄청나 중요한 데이터는 뭐 못한다든지 민간에 어떤 것들은 이제 하위 있는 데이터는 민간에 한다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랑 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의 이제 보안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네. 부분으로 나눠서 민간 퍼블릭을 쓸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행정망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폐쇄망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나가면 이제 그렇죠. 통신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올 연말이 되면 지금 9월 28일 날 이제 클라우드 발전이 발효가 됐는데 나머지 상충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해소는 되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지금. 그다음 내년도 되면 좀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법의 조항의 상충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네. 장애인들은 굉장히 이제 뭐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직까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잖아요. 그 뭐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아직 클라우드가 아직 뭐 도입을 안 하니까 실패도 아직 안 겪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뭐 많이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안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 심리적 불안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프로바이더들이라든지 솔루션 업체들이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많은 공공기관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보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클라우드라는 것이 사실 예전에는 그 뭐 스토리지면 스토리지 전문가가 따로 있고 서버 전문가면 서버 전문가, OS 전문가면 OS 전문가 이렇게 따로따로 프로페셔널하게 있었다고 치면은 네.
클라우드는 되게 제너럴하거든요. 많은 그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도입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업체 의존도를 하면서 또 종속성을 가져가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만 구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한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의 네. 그 조직의 하나의 뭔가 그 어떤 프로세스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그 제품 오리엔티드 가지고 뭔가 구현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 좀 어렵기 때문에 구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또한 담당자들의 역할이 사실은 기존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클라우드로 도입을 한다면 굉장히 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이게 옛날에 이제 물품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서비스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그 공공기관에서 기존 어떤 조직적인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클라우드로 가면은 통합 개념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모든 것들을 맡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외부에서 이제 맡는 형태가 되는데요. 네. 현재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IT 정보 사업을 할 때 일반 사업부에서 합니다. 근데 네네. 사업부의 담당자들은 IT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구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거버넌스 체계가 좀 혼선이 된다고 할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원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하실 때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제안을 하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네. 그 실제 그 공공기관의 수요처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직을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바꾸는 것을 많이 하나요? 어떻든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컨설팅을 그 요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을 이제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신력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좀 무게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요즘에는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윗분들에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